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장 건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 요즘 화장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계신가요? 사실 저도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건데요. 변비라는 게 단순히 불편한 것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데 변비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장 속에 노폐물이 계속 쌓이면서 독소가 몸에 퍼지고 식욕이 떨어지며 심하면 치질이나 대장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 친구 한 분은 변비를 몇 년 동안 그냥 두셨다가 병원에서 대장 내시경을 받게 됐는데 의사 선생님이 장이 너무 게을러져 있다고 하시더래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조금만 더 방치했으면 위험할 수도 있었다는 말씀을 들으셨대요. 이런 문제가 비단 저나 제 친구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50대가 넘어가면서 많은 분들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세요.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는 게 자연스러웠는데 언제부턴가 며칠씩 시원하지 않고 화장실에 앉아서 힘을 주는데도 잘 안 나오는 경험 혹시 여러분도 있으시죠? 나이가 들면 장의 운동 능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장이 활발하게 움직였는데 이제는 그 속도가 느려지는 거예요. 여기에 활동량도 줄고 물도 예전만큼 안 마시게 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겹치면서 장이 점점 더 불편해지는 겁니다. 정말 답답하시죠? 배가 더부룩하고 팽만감이 생기는데 병원 가기는 민망하고 그렇다고 약만 먹자니 그것도 찝찝하고요. 저랑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찾아보고 직접 실천도 해봤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단순히 불편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건강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장 건강이 나빠지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영양 흡수도 제대로 안 되고 결국 삶의 질 자체가 떨어지게 되죠. 하지만 오늘 이 영상에 그 해결책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하고 주변 분들에게도 효과가 있었던 방법들을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들어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절대 손해보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과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좋은 정보를 계속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오늘 말씀드릴 방법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우리 식탁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음식들과 생활 속 작은 변화들이에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바로 해조류입니다. 미역, 김, 다시마 같은 거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미역이요? 그거야 뭐 항상 먹는 건데 특별할 게 뭐 있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너무 흔하게 봐서 그렇지 이 해조류가 얼마나 대단한 음식인지 아시나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어머니 세대, 할머니 세대 분들은 미역국을 정말 자주 드셨죠. 생일에도 미역국, 몸조리할 때도 미역국, 명절에 과식하고 나서도 미역국. 왜 그랬을까요? 그냥 전통이라서? 아닙니다.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거예요.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요. 명절 때 음식을 많이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잖아요. 그럴 때 미역국 한 그릇 먹으면 속이 편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해조류에는 식이섬유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식이섬유가 뭐냐고요? 쉽게 말하면 우리 몸에서 소화되지 않고 장까지 그대로 내려가서 장을 청소해주는 역할을 하는 성분이에요. 마치 빗자루처럼 장 속을 쓸어주면서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데 도움을 주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냥 제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도 있어요. 중앙대학교 연구팀에서 성인 남녀 4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2주 동안 매일 점심때마다 해초가 들어간 비빔밥을 먹게 했습니다. 그냥 조금 넣은 게 아니라 한 접시에 해초를 제대로 넣어서요. 그렇게 2주가 지나고 나니 어떻게 됐을까요? 배변 횟수가 늘어났고 변의 양도 많아졌고 무엇보다 변이 부드러워졌다는 겁니다. 변비로 고생하던 분들이 훨씬 편해졌다고 하더라고요. 2주 만에요. 생각보다 빠른 효과가 나타난 거죠. 그런데 해조류의 장점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해조류에는 푸코이단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름이 좀 어렵죠. 이 푸코이단이라는 성분이 대장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변비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장을 튼튼하게 지켜주는 역할까지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미역국이 부담스러우시면 미역을 물에 불려서 초고추장에 무쳐 먹어도 좋습니다. 요즘은 마트에 가면 손질된 미역도 많이 팔잖아요. 물에만 불리면 바로 먹을 수 있는 것들이요. 그걸 활용하시면 정말 간편해요. 김은 어떨까요? 김은 더 쉽죠. 밥 먹을 때 반찬으로 구운 김 몇 장 곁들여 먹으면 됩니다. 요즘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김 제품들도 많고요. 간식처럼 김을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다시마는 어떻게 먹냐고요? 다시마는 국물 낼 때 넣어도 되고 요즘은 다시마 쌈이라고 해서 쌈채소로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쌈장 찍어서 다시마로 싸 먹으면 씹는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해조류를 드실 때는 물을 함께 충분히 마셔주는 게 중요합니다. 식이섬유가 물을 흡수하면서 장에서 부풀어 오르거든요. 그래서 물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훨씬 좋아요. 우리 식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해조류가 사실은 이렇게 대단한 음식이었다는 거 이제 아셨죠? 두 번째로 말씀드릴 음식은 과일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사과와 말린 자두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루에 사과 한 알이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 영어로는 one apple a day라고 하는데 이게 괜히 나온 말이 아니에요.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펙틴도 식이섬유의 일종인데요. 이게 장에서 정말 좋은 역할을 해요. 장 속의 나쁜 물질들을 흡착해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거든요. 제 처남이 몇 년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변비가 심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대요. 그래서 약을 먹을까 고민하다가 일단 사과를 매일 먹어보기로 했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사과 한 알, 그것도 껍질째 깨끗이 씻어서요. 처음에는 별 변화가 없었대요. 그런데 일주일, 2주일 지나니까 조금씩 달라지는 게 느껴지더래요. 화장실 가는 게 예전보다 편해지고 변도 부드러워지고요. 지금도 매일 아침 사과 한 알씩 꼭 챙겨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왜 껍질째 먹는 게 좋을까요? 사과 껍질에 펙틴이 특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깨끗이 씻는 건 필수고요. 요즘은 베이킹소다나 식초를 푼 물에 담갔다가 씻으면 깨끗하게 씻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럼 말린 자두는 어떨까요? 말린 자두를 영어로는 푸론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변비에 정말 효과가 좋다는 건 이미 많이 알려져 있어요. 충북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서 재미있는 연구를 했습니다. 변비로 고생하는 성인 11명을 모집해서요. 매일 말린 자두 5알과 함께 자두 주스를 한 컵씩 마시게 했어요. 얼마 동안 했냐고요? 딱 한 달, 4주 동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실험 전에는 이분들이 일주일에 평균 2번 정도 화장실을 가셨대요. 변비가 심한 거죠. 그런데 한 달 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일주일에 5번으로 늘어났습니다. 거의 2배 이상 좋아진 거예요. 게다가 참여하신 분들 대부분이 변비 증상이 많이 좋아졌다고 만족해 하셨다고 해요. 저도 이 이야기를 듣고 궁금해서 말린 자두를 사서 먹어봤는데요. 처음엔 좀 시큼하고 달콤한 맛이 독특하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먹다 보니 맛에도 익숙해지고 실제로 아침에 화장실 가는 게 좀 더 편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과일은 당분도 함께 들어있잖아요. 특히 말린 자두는 생자두보다 당분이 농축되어 있어서 더 달아요.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당뇨가 있으시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 드신다면 하루에 한두 알 정도만 드시고 되도록 식사 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공복에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거든요. 사과도 마찬가지예요. 사과는 말린 자두보다는 당분이 적지만 그래도 당뇨가 있으시면 하루에 반 개나 1개 정도만 드시는 게 적당합니다. 당뇨가 없으신 분들도 과일을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 섭취가 늘어날 수 있으니까 적당히 드시는 게 중요해요. 사과는 하루 1개에서 2개, 말린 자두는 하루 5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과일은 가능하면 아침이나 낮에 드시는 게 좋아요. 저녁 늦게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당분이 밤사이에 쌓일 수도 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고 사과 한 알 먹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만 해도 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겁니다. 바로 물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은 누가 모르나요? 많이 마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맞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물을 점점 덜 마시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조금만 목이 말라도 물을 찾았는데 나이가 들면 목이 말라도 잘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물 섭취량이 줄어들죠. 게다가 화장실 가는 게 불편하니까 일부러 물을 덜 마시는 분들도 계세요. 특히 밤에 자다가 화장실 가기 싫어서 저녁엔 아예 물을 안 마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됩니다. 물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부족한 물을 어디서든 빼내려고 해요. 장에 있는 수분도 흡수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변이 딱딱해집니다. 딱딱해진 변은 장을 통과하기 어렵고 그래서 변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물을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보통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컵으로 하면 8잔 정도 마시라고 하죠. 그런데 이게 말은 쉬운데 막상 실천하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실천하고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 이건 꼭 드세요.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아침 물 한 컵이 장을 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아침 식사 전후로 물 한 컵 더 마시고요. 점심 식사 전후로 또 한 컵씩, 저녁 식사 전후로 한 컵씩. 이렇게만 해도 6잔이 되죠. 여기에 오후 간식 시간에 한 잔, 저녁 시간에 한 잔 더하면 8잔이 됩니다. 중요한 건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게 아니라 조금씩 자주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물맛이 싱거워서 잘 안 마시게 된다고 하세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보리차나 결명자차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우리 세대에는 물 대신 보리차 드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보리차는 맛도 고소하고 마시기 편해요. 결명자차는 눈 건강에도 좋고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다만 차를 드실 때 주의하실 점은 카페인이 들어간 차는 피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녹차나 홍차 같은 건 카페인 때문에 오히려 이뇨작용을 일으켜서 수분을 빼앗아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요. 물잔을 항상 눈에 보이는 곳에 두세요. 식탁 위에도 하나, 소파 옆에도 하나, 침대 옆에도 하나. 눈에 보이면 자연스럽게 마시게 되더라고요. 저는 요즘 스마트폰에 알람을 맞춰뒀어요. 2시간마다 한 번씩 물 마시라고 알림이 울리게요. 처음엔 귀찮았는데 이제는 습관이 돼서 알람 없이도 자연스럽게 물을 찾게 되더라고요. 밤에 화장실 가는 게 불편하신 분들은 저녁 7시나 8시 이후로는 물 섭취를 줄이시면 됩니다. 그 대신 낮 동안에 충분히 마시는 거예요. 물은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물이 부족하면 소용이 없어요. 물이 있어야 식이섬유가 제대로 작용하고 장이 잘 움직일 수 있거든요. 네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운동입니다. 운동이요? 변비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아주 큰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 장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음식물을 아래로 내려보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장도 덩달아 게을러집니다. 생각해보세요.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만 보고 움직임이 거의 없다면 우리 장도 그만큼 느리게 움직여요. 반대로 우리가 걷고 움직이면 장도 따라서 움직입니다. 몸 전체의 혈액순환이 잘 되고 장의 운동도 활발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격렬한 운동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나이에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요. 가벼운 산책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루에 30분 정도 아침이나 저녁에 동네를 한 바퀴 걷는 거예요. 빠르게 걸을 필요도 없어요. 편안한 속도로 천천히 걸으시면 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70대 초반 되시는 분이 계신데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집 근처 공원을 한 바퀴 도세요. 딱 30분 정도 걸리는 코스래요. 그분 말씀이 이 산책을 시작하고 나서 변비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산책하면서 햇볕도 쬐고 신선한 공기도 마시고 장도 움직이게 하고 일석삼조예요. 산책이 어려우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집안에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이 있어요. 바로 스트레칭입니다. 첫 번째 스트레칭은 허리 돌리기예요. 서서 두 손을 허리에 올리고 천천히 허리를 시계 방향으로 10번 돌려주세요. 그 다음 반대 방향으로 10번 더 돌려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장 주변 근육이 자극을 받아서 장 운동이 활발해져요. 두 번째는 무릎 당기기입니다. 바닥에 누워서 한쪽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겨 안아주세요. 10초 정도 유지하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 동작이 장을 자극해서 변비 해소에 도움이 돼요. 세 번째는 다리 들어 올리기예요.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쭉 펴서 들어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거예요. 한쪽씩 10번씩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복부 근육을 자극해서 장 운동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루에 2-3번 정도 해주시면 좋아요. 텔레비전 보시다가 광고 나올 때 한 번,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자기 전에 한 번, 이렇게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운동과 식습관을 함께 실천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움직이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되고 아무리 열심히 운동해도 식습관이 나쁘면 소용이 없어요.
둘이 함께 가야 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고 가볍게 산책 나가서 30분 걷고 돌아와서 사과 하나를 먹고 점심에 미역 간참 먹고 이렇게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장 건강이 좋아져 있을 거예요. 무리하지 마세요. 천천히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요? 구체적인 예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일주일 식단 가이드를 간단히 만들어 봤어요. 이대로 꼭 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 상황에 맞게 응용하시면 됩니다. 월요일 아침은 어떻게 시작할까요?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고 아침 산책 30분 다녀오세요. 돌아와서 아침 식사는 현미밥에 미역국, 김 반찬, 그리고 사과 반 개를 후식으로 드세요. 점심에는 평소처럼 드시되 해조류 반찬을 하나 추가하시고요. 저녁 식사 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 10분 정도 해주세요. 화요일은 조금 변화를 줄까요? 아침은 월요일과 비슷하게 돼 사과 대신 말린 자두 3알을 드시고요. 점심 반찬으로 다시마 조림을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집 근처를 천천히 산책하시면 좋습니다. 수요일에는 또 어떻게 할까요? 아침에 보리차를 끓여서 하루 종일 마실 수 있게 준비하세요. 아침 식사로는 미역 무침을 곁들여 드시고 점심에는 김밥을 드셔도 좋아요. 김밥에 김도 있고 채소도 들어있으니까요. 저녁에는 된장찌개에 미역을 넣어서 끓여 드세요. 목요일은 주중반이니까 조금 여유 있게 가볼까요? 아침에 사과 한 알과 함께 요거트를 드시는 것도 좋아요. 요거트의 유산균도 장 건강에 도움이 되거든요. 점심에는 해초 비빔밥, 저녁에는 가볍게 죽을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죽은 소화도 잘 되고 속도 편해요. 금요일엔 뭘 할까요? 이쯤 되면 몸이 좀 달라진 걸 느끼실 거예요. 아침 식사로 김 반찬을 넉넉히 준비하시고 점심에는 다시마 쌈을 해서 드셔보세요. 쌈장 찍어서 상추 대신 다시마로 싸 먹는 거예요. 색다른 맛이 있어요.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은 어떻게 할까요? 주말에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실 일이 많으시죠? 그때도 해조류를 빼먹지 마세요. 미역국이나 다시마 조림을 한 가지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주말에는 좀 더 여유 있게 산책을 다녀오시는 것도 좋고요.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깜빡하고 사과를 안 먹었다. 괜찮아요. 다음 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점심에 해조류를 못 먹었다. 괜찮아요. 저녁에 먹으면 됩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편하게 생각하세요. 이게 의무가 아니라 내 건강을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훨씬 편해요. 그리고 일주일 정도 이렇게 실천하시다 보면 조금씩 변화가 느껴질 거예요. 배가 덜 답답하고 화장실 가는 게 좀 더 편해지고 전반적으로 속이 개운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제 주변 분들 중에 실제로 이렇게 해서 변비가 많이 좋아진 분들이 여럿 계세요. 처음엔 반신반의하면서 시작했는데 일주일, 2주일 지나니까 확실히 달라지더래요.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보세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이 바로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날입니다. 내일부터 하겠다고 미루지 마세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지금 이 시간 이후로 물 한 잔 마시는 것부터요. 오늘 저녁 식사에 김 한 장 더 올리는 것부터요. 내일 아침 사과 하나를 사러 가는 것부터요. 이렇게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장 건강을 되찾아 줄 겁니다. 왜 당장 시작해야 할까요? 변비는 시간이 지날수록 다 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조금 불편한 정도라면 내일은 더 불편해질 수 있어요. 일주일 후, 한 달 후에는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그러니 지금이 가장 좋은 시작 시점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장 건강만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장이 건강해지면 면역력도 좋아지고 피부도 좋아지고 전반적인 컨디션이 올라가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앞으로도 이런 건강 정보들을 계속 나눌 예정이에요. 우리 나이에 꼭 알아야 할 것들, 실천하면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들 말이죠. 다음 영상에서는 또 어떤 유익한 정보를 가져올지 기대해 주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만의 변비 해결법이 있으신 분, 이런 걸 먹고 좋아졌다는 경험이 있으신 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서로 좋은 정보를 나누면서
함께 건강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보세요. 일주일 후, 한 달 후에 달라진 여러분의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